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방 열린고시학원에서 공중보건을 맡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첫 시간이고요. 수업 들어가기 전에 교재에 대한 설명이랑 과목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붙여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학은 우선 보건직하고 의료기술직하고 이런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시험 보실 때 필수 과목이어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는 과목들이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웬만한 학교에서는 1학년 1학기 때 아마 기본 필수 과목으로 보는 게 공중보건학이고, 그리고 내용 자체가 그렇게 대학에서는 어렵게 가르치지가 않아서 가장 쉬운 과목 중에 하나고 가장 좀 연하고 말랑말랑해서 저도 똑같이 1학년 1학기 때 공중보건학을 배우고 시작을 했지만 이게 그렇게 만만한 과목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변별력을 위한 20문제를 가지고서는 당락을 결정짓는 그런 공무원 시험에서 이 20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출제가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범위가 굉장히 넓은 공중보건학 과목에서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강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처음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좋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은 이제 와서 수업을 들으시고 수업에 나오는 내용들만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요거 한 과목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잘 전달을 해서 이해를 시켜야 될까, 그 다음에 어떻게 최근에 많이 나오는 문제들을 뽑아 가지고서는 연습을 시켜드릴까,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서 요 한 과목 가지고 계속 뭐 하루 왼종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 중에 큰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서는 거의 매일 공부를 하고 자료를 찾고 하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선 출제 경향을 먼저 잘 따져서 최신 출제 경향에 맞는 그런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겠다라는 거 하고요. 공중보건학 과목이 범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재에 들어있는 챕터들이 교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문과적인 과목하고 이과적인 과목하고가 막 다 뒤섞여 있어가지고 이쪽 저쪽 마인드를 다 필요로 하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하니까 화학도 필요하고 생물도 필요하고 환경 쪽도 필요하지만 행정이라든지 법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쪽 내용들도 같이 다 포함하고 있어서 볼 때 한 65% 정도가 이과적 소양이 필요한 과목들이 있고, 그리고 한 35%에서 40% 정도가 문과적 소양이 필요한,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마 이과 출신들인 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시는 그런 과목들인데도 불구하고 문과 쪽 문제들은 참 많이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골고루 모아가지고 최신 출제 경향에 맞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시사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20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하면 공중보건학 20문제 중에 한 5, 6문제 정도는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과목 이름에서 보다시피 공중을 위한, 대중을 위한, 커뮤니티를 위한 거기 때문에 환경 쪽 문제가 거의 한 5, 6문제 정도가 나오고, 이 환경 문제는 공해 쪽 문제들도 있고 요즘에 나오는 환경 호르몬 문제들도 있고 아니면 수질, 대기, 토양 이쪽 저쪽 문제들이 다 같이 짬뽕이 돼서 뭐 집합소 위생도 뭐 주택이라든지 아니면은 풀장이라든지 뭐 대중목욕탕이라든지 아니면은 컴퓨터 게임장이라든지 PC방을 말하는 거겠죠. 이쪽 문제들 뭐 요즘 많이 나오는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이쪽 최근 법령이나 바뀐 내용들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전염병 같은 게 감염병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돌았을 적에 환경과 같이 덧붙여가지고 기후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덧붙여가지고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질병과 글씨가 왜 안 써지냐? 예. 질병과 역학 부분이 공중보건학의 거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보통 4, 5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역학은 아직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잘 모르시지만 그래도 역학은 질병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고 질병이 어떻게 전염이 되는지 어떻게 대중에게 커뮤니티에 창궐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질병의 생활사, 자연사, 히스토리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역학 문제가 공중보건학의 거의 꽃이어서 이 두 가지 파트에서만 거의 한 40%, 50% 가까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목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중보건학의 2회, 챕터 1 여기에서도 한 문제 정도씩은 반드시 출제가 되고 아주 골고루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품위생이 이쪽과 관련돼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짬뽕이 돼서 저는 수업 중에 이제 크로스오버 됐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두세 가지 챕터가 같이 엮여 있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식품위생과 환경, 식품위생과 역학, 내지는 식품위생과 영양 이런 식으로 다 같이 묶어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특히나 식품위생이나 뒤에 보시면은 보건 영양 해가지고서는 여기에 영양학 쪽도 좀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주 다 섞여가지고서는 식중독 문제와 아니면 보건 영양과 다 섞여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고 특히나 구충, 구서, 뭐 소독, 위생해충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많이 다루지 않는 부분들이어서 이런 과목이 따로 사실 있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한 과목씩 꼭 나옵니다. 특히나 최근에 보시면은 뭐 지카 바이러스도 있었고 댕기열도 있었고 요런 그 해충들이 특히 모기나 이런 것들이 옮기는 진드기가 옮기는 질병 같은 것들이 법정 감염병에 새로 편입되기도 하고 하면서 문제가 한 문제씩 꼭 나오는 부분들이어서 최근 뭐 3개년, 5개년 정도에 벌써 이제 5개년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죠. 제가 직접 시험을 보러 다녀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시험을 보시는 그 보건직 시험, 의료기술직 시험들을 제가 직접 보러 다닌 지 거의 지금 한 5년 차가 됐거든요. 해서 직접 선생이 들어가서 시험을 보고 출제 경향을 보고 시험장 분위기를 보고 그리고 나와서 복원된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1학년 1학기 때부터 공중보건학을 배웠고 그 이후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축적되어 있는 교재들하고 자료들하고 기출문제들하고 지금 절판돼서 나오지도 않는 이런 것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책꽂이 하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교재가 걔네들의 복합적인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빅데이터 공중보건은 말 그대로 빅데이터를 모아놓은 건데 교재가 볼륨이 아주 두껍지 않지만 제가 병적으로 볼륨이 두꺼운 교재를 싫어해서 아주 요약된 서머리 부분들만 모아가지고 교재를 만들어놨는데 여기 교재에서 빠져있는 부분들이 거의 시험에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아직 여지껏 없었어요. 제가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까 수험생들이 보고 나와서 이쪽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보기가 이런 게 있었는데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제가 만든 교재에서 빠져있는 문제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니까 교재가 얇은 만큼 안에 들어갈 설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해서 그 교재는 얇지만 누적된 데이터와 최근 데이터가 다 들어있는 그런 교재라고 믿으시고 실제로 그렇고요. 해서 그 교재 중심으로 해서 빠진 부분들이 아니라 추가해야 할 그런 설명 부분들 제가 많이 요약을 해가지고 교재를 만드는 걸 좋아해서 여기에 들어갈 설명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빠짐없이 체크를 하시면은 아마 20문제 환경에서 역학에서 그 다음에 뭐 보건영양 식품 그 다음에 통계 인구 뭐 굉장히 많은 열 몇 개의 챕터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빠지는 부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통을 하고 있죠. 제가 수험생 여러분들과 굉장히 인터랙티브한 소통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에 카페를 검색하시면 카페.네이버. 뭐죠? 예? 미쳤구나. 네이버. 카페.네이버 하고서는 저기 그런가요? PH 엑스퍼트. 이게 저처럼 헷갈리시면 그냥 한글로 공중보건 스터디를 치시면은
제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캐리커처가 대문에 딱 붙어 있는 그런 카페를 만나게 되시고, 거기 질문방이 있는데, 공중보건 카페 질문방을 제가 하루에 한 번 이상, 적어도 이틀에 한 번 이상 들어가서 올라와 있는 질문들을 제가 보고 거기다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그게 벌써 한 3, 4년 이상 지속이 돼갖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서, 사실 질문하시기 전에 그 카페 검색하셔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해답을, 답변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검색해도 없다, 수업 시간에도 잘 모르겠다, 빠뜨렸다, 책에도 없다, 이런 게 있으면 딱히 공중보건학 과목이 아니더라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것도 다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 누구나 볼 수 있는 답변을 달 적에는 그냥 제가 보고서는 핸드폰 드드득 쳐가지고 답변을 다는 게 아니라 관련 문헌들 다 찾아보고 확인과 검증과 이런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관련 사이트나 논문 같은 것들을 다 링크를 해가지고서는 100% 완벽한 답변을 달아드리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카페 질문방을 잘 활용을 하시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누적된 데이터가 많이 쌓였냐 하면은 그 카페 질문방에 올라오는 질문과 답변들을 모아가지고 강좌를 하나 개설을 할 정도로 누적이 됐어요. 이것도 굉장히 볼륨이 얇아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 들어있는 문제들이 다 뭐냐면 2번 이상, 3번 이상, 5번 이상 똑같은 질문들이 계속 올라왔던 것들. 아시겠지만 공중보건학 문제가 다른 기술직 전공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불완전하게 복원된 문제들이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고, 여기서 시중이라고 하는 건 다른 출판사들의 다른 교재들을 말하는 건데, 완벽하지 않은 문제들이 꽤 많이 돌고 있고, 그런 문제들을 풀다가 헷갈려가지고 질문하신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2013년 초부터는 제가 직접 들어가서 시험을 1년에 보통 한 평균적으로 6번 정도의 시험을 보거든요. 볼 수 있거나 없거나 다 들어가서 시험을 봅니다. 합격을 한 다음에 뭐 지역적인 거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서류 같은 걸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편법이긴 하지만 제가 다 들어가 볼 수 있는 시험들은 보거든요. 실제 들어가 보니까 애매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해서 공중보건학은 가장 중요한 게 단순 암기도 단순 암기지만 문제를 이해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답을 고르는 그런 그 팁, 센스, 테크닉, 그런 그 요령이 좀 필요한 과목입니다, 이게. 해서 카페를 계속 뭐 4년, 5년 운영을 해오면서 여기에서 거쳐간 수험생들이 궁금했던 것들, 어려운 문제들, 이상한 문제들, 헷갈리는 것들을 다 모아보니까 꽤 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간간히 말씀을 드리다가 보니까 요거만 모아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적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들어가는 설명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질문을 여러 번 했던 것들, 그런 것들만 모아가지고 답을 고르는 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선은 문제도 중요하고 출제 경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론을 확실하게 정립을 하셔야지 문제 풀 적에 유추해서 문제를 푼다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암기를 통해서 보기를 보고서는 그 하나씩 소거시켜 가면서 답을 뽑아내는 그런 그 테크닉이 굉장히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론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챕터가 15챕터 정도 되는 범위가 넓어서 환경도 있고 식품도 있고 생물학도 있고 생리학도 있고 양리학도 있고 뭐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제가 대학 때 전공을 5번 바꾼 현장입니다. 공부를 못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공을 5번을 바꿔가면서 대학 졸업하는데 8년이 걸렸는데, 그래가지고 학교에다 돈을 굉장히 많이 쏟아부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서 석박사 과정을 거치기까지 여기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챕터의 공부들을 다 제가 해왔기 때문에
전혀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 서론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에 공중보건학의 이해 부분부터 보시면 수업 중에 계속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챕터는 보통 몇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그런 챕터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나왔다. 그리고 최근에 3년 동안은 이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한 10년 전 문제들을 보니까 이쪽이 많이 나오더라. 그 이전 문제들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문제은행식으로 돌고 도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중보건학 문제들은 과거에 나왔던 게 리바이벌 돼서 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공중보건학 과목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국시 문제들을 또 같이 뽑아가지고 출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위생곤충학이나 이쪽은 오늘이 시험이네요. 위생사 시험 과목에 있는 곤충학 문제, 거기서도 출제가 되고 위생사 시험에 있는 국가고시에 있는 식품위생학이라든지 공중보건학이라든지 환경위생 거의 그쪽에서도 같이 출제가 되고 그리고 다른 국가고시들도 있죠. 영양사라든지 치위생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이쪽에서 나오는 국가고시 문제들도 범위와 같고 내용이 비슷하면 출제가 됩니다. 제가 다 그쪽 국시들도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디서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거의 그 문제 풀에서 뽑아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이 빤하다는 거. 그쵸? 100페이지가 되면 100페이지 다 외워버리면은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가 1000문제면 1000문제 다 풀어버리면은 거기서 어차피 나올 거니까. 완전 새로운 것들은 시사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사적인 것들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과목을 좀 우리가 범위가 넓고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는 과목들은 일단 좀 영악하게 과목을 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출제 비율 먼저 따지고 그리고 어느 부분에다가 좀 더 무게를 실어가지고 봐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가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제일 먼저 많이 클래식하게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게 공중보건학의 정의고요. 최근에는 출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으나 거기 보시면 WHO의 건강의 정의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밑이 아니라 제일 위에 나와 있네요. 윈슬로우 교수의 공중보건학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 5년, 6년 전에는 많이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해서 한자 한자가 다 중요해서 이거는 그냥 툭 치면 그냥 줄줄줄 나올 정도로 다 외워주시면 좋겠다. 공중보건학은 지역사회의 공동노력. 공중보건학은 무조건 지역사회, 대중, 커뮤니티, 국가, 뭐 세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공동노력으로 질병 예방. 공중보건학은 질병에 대한 내용인데 질병의 치료보다는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게 공중보건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치료를 하는 건 의학이고 예방을 하는 건 공중보건학이다. 아주 단순하고 별거 아닌 내용인데 이거를 머릿속에다 딱 마인드를 탑재를 하시고서는 문제를 푸시면 유추해서 풀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풀다가 내가 외운 부분이 아니고 새로운 용어가 나왔고 답이 뭔지 두 개 중에서 헷갈리다 싶으면은 그러면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공중보건학이 어떤 과목이었지 이 챕터가 원하는 게 뭐였지 요거를 가만히 따져보시면 풀리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그게 잘 안 되죠. 긴장을 하기도 하고 보러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분위기도 고압적이고 감독 선생님들도 두 분이 계시고 그리고 여타 뭐 시선이 돼도 잘못 처리하면은 시험 기회를 박탈해 버리겠다는 둥 막 이런 식으로 막 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기다가 찾아볼 수 있는 핸드폰이 있어 책이 있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수성 사인펜과 OMR 카드와 시험지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긴장을 해서 살짝 오판을 하게 되면 오답을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지금 시간이 충분하니까 우리에게 있는 건 시간과 열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분히 봐두시면 시험장에서는 아마 문제를 다 풀고 검사를 하셔도 한 10분, 15분 정도 시간이 남는 그런 신세계를 아마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100분 주어주면 한 20분씩 남잖아요. 왜? 시험 시간이.
그거 막 저기 해가지고 잠깐만요 뭐 이러고서 이거 안 되잖아요. 좀 딱 침 배 올리면 바로 손 내려야 되니까 그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차분하게 보시면은 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공중보건학의 정의. 예전에는 한 20년 전에는 그 밑에는 WHO의 정의가 많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윈슬로우 교수의 정의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키워드만 딱 체크를 하시면은 질병 예방, 생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 이게 아주 그냥 한 글자 한 글자 빼먹지 않고 다 보셔야 됩니다. 뭐 두 줄밖에 안 되니까 별거 아니니까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되고 요게 바로 공중보건학이 추구하는 바다. 공중보건학의 목적이다. 정의다. 전부 다다.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수많은 챕터를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그 밑에 있는 공중보건학의 WHO의 정의가 또 중요하지 않은 것은 또 아니다. WHO는 아시다시피 공중보건학의 거의 핵심적인 그런 국제기구니까 WHO 홈페이지 정도는 한두 번 정도 들어가 보시는 걸 권합니다. WHO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각 나라 언어별로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고 그건 아니네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글 홈페이지는 없는 것 같은데 크롬에서는 아마 번역이 다 돼서 나오니까 좀 어설프지만 보시는데 아마 큰 문제가 없으실 거고 이 공중보건학은 그냥 묵혀져 있는 그런 과목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시사적인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오는 계속 변화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최근 추세나 최근 통계나 최근 자료들, 최근 법령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거든요. 해서 공중보건학 안에 들어있는 법정 감염병이라든지 내지는 최신 개정 또는 제정 법규 같은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뉴스도 많이 보고 하셔야 되는데 물론 그런 것들 잘 안 보시니까 바빠서 공부하느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뉴스를 다 모니터를 하고 법제처 홈페이지에 계속 수시로 들락날락 하면서 바뀐 법령들 그리고 우리 카페 지워졌구나. 카페에는 또 최근 바뀐 법령들 같은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놓고 있으니까 그 네이버 카페랑 교재랑 수업이랑 이렇게 병행을 하시면 아마 빼먹는 게 아마 없으실 겁니다.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건강의 정의, WHO의 정의, 그 다음에 그 체크박스에 들어있는, 용어 해설 박스에 들어있는 사회적 안녕, 소셜 웰빙이 뭐냐. 이게 예전에는 몸뚱아리만 건강하면 됐다. 그랬다가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된다. 뭐 이랬다가 요즘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노멀한 상태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개념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실제로 많이 나오고 바로 지난달 문제에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건강의 개념이었다가 뭐 정신적인 것과 같이 아우르는 개념이 됐다가 이제는 생활의 개념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몸 건강, 마음 건강,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평범한 상태. 그거를 소셜 웰빙이다. 생활 개념. 생활 개념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생활 개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밑에 클로드 베르나르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의학을 창시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뭘 얘기했냐면 항상성이라는 거를 호메오스테이시스라고 하는데 호메오스테이시스는 이거는 어느 정도의 범위를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제 환경에 대한 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 인체의 어떤 적응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리학적으로는 심장박동이라든지 눈을 깜빡이는 거, 체온 조절 이런 것들이 항상성이고 공중보건학에서 항상성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기후에 대한 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 또는 질병, 병균이나 이런 병원체,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막아내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괄적으로 항상성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항상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포괄적인 개념. 이거를 챕터가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이 앉아 계시지만 각각 전공이 다 제각각일 거고 그리고 이 많은 챕터들 중에서 내가 공부한 부분, 전공한 부분, 내가 잘하는 부분, 익숙한 부분 다 각각일 거잖아요. 이거 전체 다를 전공하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거니까. 근데 취약점이 뭐냐면 내가 많이 공부한 부분에서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공중보건학은 포괄적인 과목이어서 포괄적인 일반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는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디테일하게 깊숙하게 공부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실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실제 문제들을 풀어보시면은 아 이거는 답이 이게 아닐 수 있는데 2번하고 3번 둘 다 될 수가 있는데 내가 이거 전공해서 잘하는데 그러다가 고민하시다 보면 오답을 찍거나 아니면 시간을 많이 허비할 수가 있는데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답에 가까운 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가장이죠. 가장 정답에 가까운 거 가장 맞는 거 가장 틀린 거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소거하는 능력 얘랑 비교했을 때 2번하고 3번 중에서 어떤 부분이 좀 더 문제가 물어보는 주제에 합당한가 그거를 골라가지고 하나를 지워내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 게 공중보건학이다. 해서 뭘 보셔야 되냐면 포괄적인 거.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들도 수치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문제들은 20문제 중에서 한 30, 40% 정도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서 보기 3개를 지워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진도 나가면서 계속 말씀드릴 그런 부분들인데 A라고 하는 부분이 이 문제에선 정답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떤 다른 문제에서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수험생이기도 하고 집에 가서는 엄마 아빠의 아들 딸이기도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평범한 친구 동기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골라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를 잘 읽고 고르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조망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항상성은 거기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밑에 보시면 도표로도 항상성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게 이제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으냐 건강 영역, 반건강 영역 이게 다 이제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인체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는 것들이고 항상성을 실패하면 질병에 걸리는 거고 질병을 걸리지 않게 예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공중보건학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박스 안에 WHO 헌장이 들어있습니다. WHO 헌장 보시면은 1번에 아마 공중보건학 배우셨던 분들은 다 한 번 이상씩 보셨을 텐데 저희 때는 1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주관식 문제로 이게 나왔었거든요. WHO의 건강의 정의를 영어로 쓰시오. 그래서 이거를 맨날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요즘도 그런 교수님들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예전엔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외웠었어요. 그래가지고 써야지 점수가 나왔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밑에 있는 98년도에 현대적 개념의 건강의 정의를 WHO에서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영적 복지라는 말이 처음 들어갔어요. 질문이 어떤 게 많이 들어오느냐 하면 그렇다고 하면 지금 WHO 헌장에 건강의 정의에 영적 복지가 들어가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단지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98년도에 현대적 정의를 건강의 현대적 정의를 내리면서 영적 복지도 한번 언급을 했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약간의 착오가 있어가지고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들인데 지금 WHO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대문짝에 나와 있는 게 1번의 정의가 나와 있고요. 이 현대적 정의에 있는 영적 복지는 98년도에 한 번 언급을 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 영적 복지는 이 스피리추얼 헬스 그래가지고 스피리추얼 웰빙 그래갖고 해석이 굉장히 분분했었습니다. 이게 영혼의 건강이냐, 영혼의 건강과 그럼 정신의 건강과 뭐가 다르냐, 그랬다가 또 이 영적 복지를 또 뭐냐, 종교적 차이에 따른 차별을 하지 말자, 뭐 이런 저런 식으로 해석이 많은데 아무튼지 간에 현재의 정의에는 이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포인트고요. 98년도 50주년 정의에서는 이게 들어갔었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말이 아다르고 어달러서 문제가 좀 치사하게 문제를 위한 문제가 꽤 있어요. 20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 정도는 정말 뭐 이딴 걸 문제를 냈어? 이것까지 봐야 했어?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게 그 어떤 그 문제를 위한 문제. 그래가지고 수험생들을 좀 틀리게 하려는 문제들이 한두 문제 정도가 꼭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 문제고 보기고 간에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해서 영적 복지까지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가, WHO가 매년 공식 슬로건을 발표를 합니다. 해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요약을 해가지고, 첫 번째 2013년에는 혈압을 조절하자. Control your blood pressure. 그냥 원어로 갖다가 긁어다 붙였습니다. 혈압을 조절하자. 그러니까 이 공식 슬로건이 뭐냐면 그 해에 가장 이슈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슬로건으로 걸겠죠. 그거까지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2014년에는 벡터본 디지즈 해가지고서 이제 감염병. 그 다음에 2015년에는 푸드 세이프티. 식품위생이죠. 그 다음에 2016년에는 비다이어비티스 해가지고 당뇨를 쳐부시자, 뭐 예방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거의 전 세계적인 추세와 거의 맞물려 떨어지는 게 국내에서도 당뇨 환자가 매년 40%씩 증가한다는. 당뇨는 아시다시피 저승병이어서 한 번 왔다 싶으면 이게 완치가 없는 거죠. 평생 조절해서 가야 되는 게 당뇨입니다. 당뇨, 이제 있죠. 무덤까지 짊어지고 가야 되는 병들이 몇 개 있잖아요. 불치의 병, 뭐 암, 에이즈 이런 거 말고 당뇨, 무좀, 치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두 개는 좀 웃기는 건데 아무튼 완치가 거의 불가능한 것들이죠. 계속 조절해서 살아야 되는 것들. 비만인이 많아지고 한국인 성인 남성 30% 이상이 비만 이랬다가 최근의 데이터를 보니까 고도 비만. 그렇죠. 이젠 뚱뚱한 아이들이 전혀 특별한 아이들이 아니라 평범한 애들이 된 거죠. 제가 어렸을 적에는 굉장히 특별한 아이였는데 뚱뚱한 애들은 부잣집애로 치부가 돼서 조심해라. 너 부잣집애인 줄 알고 유괴당한다. 그리고 왜 5학년 되지? 그러면 그게 저였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름은 몰라도 어떤 특유의 아이덴티티가 살아있었는데 이제는 평범한 돼지들이 돼갖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또 강북 아이들이 강남 아이들보다 뚱뚱하다면서요. 이제는 관리를 못 받아서 돼지가 된 거죠. 우리 때는 잘 먹고 부잣집 애들이 막 부했었는데. 아무튼 그런저런 통계나 그런저런 데이터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WHO의 공식 슬로건이다. 이것도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니까는 한 글자 한 글자 좀 이해를 해가면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외우시면 이게 세계적인 추세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구나. 국내에서도 이러한 통계들이 있었구나. 같이 연결하시면은 외우시기도 굉장히 쉬우실 거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수레바퀴가 관역처럼 생긴 게 뭐냐면은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나 이것도 솔찬히 시험에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건강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데 그 건강을 결정한 주요 요인이 뭐냐. 제일 가운데 있는 게 가장 주요한 요인이겠죠. 연령, 성, 제도적인 요인들. 그 중에서 또 하나를 고르자면 가장 중요한 건 뭐겠냐? 연령이겠다.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사실 따지고 들자면 성별이나 연령이나 아니면 제도적인 사회적인 요인이나 풍습이나 지리적인 요건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예외 없는 법칙은 전혀 없으니 따지고 들자면 연령보다는 성별 또는 그보다는 지역적인, 기후적인 그런 것들이 더 큰 주요 결정 요인이 되는 나라들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조망을 했을 때 연령이 가장 주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를 너무 고집을 하시면은 틀리실 수가 있어요. 항상 열린 마음으로 문제와 싸우시면 안 되고, 출제자가 뭘 의도해서 문제를 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셔서, 사실 뭐 온도가 몇 도냐, pH가 얼마냐 이런 숫자 같은 것들은 보면 답이 나오는 것들인데, 건강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것이냐 해놓고서는 연령, 성별, 뭐 제도적인 요인, 기후적인 요인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기가 나오면 사실 자칫 잘못하면 헷갈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일단 연령이다. 나이가 깡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외에 두 번째 원에 뭐가 있습니까?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 이거죠, 이거. 공중보건학의 출제 그 경향성이 예전에는 질병 중에서도 감염성 질병이었다면, 그쵸? 병원체나 병원균 때문에, 병원균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었다면, 이제는 뭐라고 하죠? 비감염성 질환. 예전에 뭐라고 했었던 성인병이라고 했었던, 지금은 성인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죠.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 이런 것들이 다 옛날엔 성인병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 다 소아들에게서도 있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는 퇴행성 질환 또는 비감염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비감염성 질환의 원인 70%는 생활습관이다 해서 요즘에는 생활습관병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게 아주 공식적인 용어가 돼서 생활습관을 변화시키면은 고칠 수 있는 또는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질병들이 거의 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역, 노동 환경, 이것저것 교육, 실업 다 들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연령, 성별,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자면 이제 생활 습관, 이런 식이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텐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예전 교수님들은 유전적인 소인을 제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태어나기를 건강체질로, 부모에게 받아 태어나기를 건강체질로 받고 태어난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70% 이상은 유전적인 소인이 일단 가늠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연령별, 성별, 생활습관 이런 식으로 가끔 나오잖아요. 파고다공원 가가지고서는 95세 된 할아버지를 막 인터뷰를 했는데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피우고 계시는데 폐가 너무 건강하다. 혈압이 너무 정상이다. 이런 경우들이 가끔 나오죠. 많죠, 그런 케이스들이. 그런 사람들은 흡연에 특화되어 있는 체질이냐 하면은 그건 아니고 유전적인 소인이 일단. 그래서 당뇨 유전자, 비만 유전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유전자 이런 것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것들이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 하니까, 해당 문제를 보시고 그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지 체크를 하신 다음에 보기를 보시고 그 보기에서 어떤 게 가장 정답에 가까운지 그걸 골라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공중보건학의 목적은 앞에 있었던 윈슬로우 교수의 목적, 그것과 같고, 옆에 5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이제 실행 방법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공중보건학의 단위는 지역사회다. 모든 문제를 접하실 적에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할 마인드가 지역사회입니다. 지역사회. 지역사회가 가장 중요하다. 기본적인 마인드는 항상 지역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윈슬로우의 커뮤니티 체크를 하시고, 협조하고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공중보건학의 수단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교육은 항상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가장 좋은 교육이라는 거죠. 대상, 양쪽 가로 5번 보시면 대상 역시 전 국민, 지역사회에서 점점 포괄적으로 넓어지는, 물결 치듯이 점점 커지는 범위.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가 아니라 양쪽 가로 6번에 있는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중보건 행정의 수단. 공중보건은 행정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커뮤니티에서 집단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해서 첫 번째가 보건행정이 들어가고, 두 번째가 보건교육, 세 번째가 법규다. 교육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홍보하고,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하고 비슷한 과목들을 배웠고 해서 어떤 위생이라든지 공중보건이라든지 이쪽의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전혀 그쪽 계통이 아닌 전공을 했다거나 배우지 않았거나
이런 그 무관심한 사람들은 왜 손을 씻어야 되는지, 뭐 미생물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뭐 아프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거 저런 거 전혀 모르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아, 메르스 이후로 많이 그쪽 마인드가 좋아졌겠죠. 손을 닦고 소독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아무튼지 간에 교육을 통해서 행동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과 법규가 필요하다 해서 세 가지 행정, 교육, 법규 요 세 가지 하나 더 집어넣어 가지고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꽤 나오니까 보건행정과 교육과 법규가 되게 중요하다. 후진국에서는 강력한 통제를 통해서 공중보건을 실현하고자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앤더슨의 공중보건 사업 수행의 3대 요소 해가지고 꼭 기억을 해두시고 각각의 내용들 왜 필요한지 보건행정이 필요하다. 왜 보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보다는 지역사회의 지자체라든지 국가가 나서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행정망 같은 것들을 수립을 해놔야 사람들이 건강해지겠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일례로 저희 동네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바로 홍대 옆에 가지고 유흥가였는데 공원이 생겼어요. 경의선 철길공원이라고 공원이 생겼는데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놔서 시냇물도 만들어놓고 나무 심어놓고 해가지고 요즘 거기가 핫하게 떠가지고 뭐 연트럴 파크라고 영화에도 나오더라고요. TV에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저도 산책 같은 걸 전혀 안 하다가 그냥 집에 앉아 있다가 공원이 생기니까 홍대까지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뭐 이러면은 지역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자전거도 타고 개도 끌고 나오고 개도 건강해지고 고양이도 건강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냐? 보건행정. 그리고 공원에서는 침 뱉지 마시오. 개가 똥을 싸면 치우시오. 뭐 이상한 거 하지 마시오. 표지판 붙여놓고 법규를 통해 담배 피지 마시오. 공원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다 공중보건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다. 교육과 행정과 법규. 그리고 양쪽 가로 7번에 또 HTML의 공중보건의 4단계. 이것도 시험에 되게 잘 나왔던 부분들. 최근에는 좀 뜸했어요. 최근에 좀 뜸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돌다 또 이게 물결치다 돌다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산업보건, 산업화 도시와 산업혁명 이후에 갑자기 잘 살게 되고 먹을 게 많아지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쓰레기라든지 공해라든지 환경 문제가 많이 생기면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문제가 많이 대두됐던 시기. 그랬다가 이제 질병에 많이 창궐을 하고 하니까는 개인위생, 예방접종을 하자. 이 순서대로 갑니다. 그랬다가 점점점 기술이 발달해 가면서 이제는 거의 모든 감염병들이 다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의학이 발달한 치료의학 시기. 그랬다가 이제는 신공중보건 시기로. 이제는 라이프 스타일, 행동 요인, 그러니까 생활 개념으로 점점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뭐냐면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순서대로. 역사적인 그런 사실과 같이 발맞춰가지고 산업보건, 개인위생, 치료의학, 신공중보건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갑니다. 챕터 1에서는요. 역사적인 문제들을 다 외우셔야 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서 한 장, 2장만 넘겨보시면은 잠깐만 보시면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에 걸쳐가지고 큰 표가 하나 나오는데 이 표를 아주 다 외우셔야 됩니다. 연도별로 그 다음에 시기별로 연도를 똘똘하게 다 못 외우실 것 같으시면 최소한 순서라도 다 외우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늘 한 문제 이상씩 출제가 되니까 뭐 이게 경력직을 보든 의료기술직을 보든 아니면 무슨 일반 보건직을 보건 뭘 보건 간에 챕터 1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앞에 있는 이런 개념 쪽 아니면 뒤에 있는 요 역사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니까 분명히 나오는 건 확실하게 받으면 한 문제 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제 20문제 맞는 거는 껌이다, 껌. 다 맞으면 끝나는 거죠, 뭐. 고민할 게 뭐가 있겠느냐. 다시 5페이지로 가서 공중보건학과 그 다음에 전통의학과의 구분. 이게 표로 나와 있는데 이건 아주 쉽습니다. 뭐냐면 전통의학은 일반적으로 의학이니까 치료를 위한 거. 좀 전에 말씀드린 거. 그리고 책임 소재나 대상도 각 개인이고. 대증요법이라고 하죠. 증상에 맞춰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죠. 질병에 걸리면 열이 나고
콧물이 나고 있어요. 넌 감기 같아요. 약을 줄게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공중보건학은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다 공동 노력과 공동 책임을 지고 있다. 그리고 맨 밑에 칸에 불건강의 요인이 되는 것들을 없애자. 뭐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스트레스의 요인을 없애자. 내지는 생활습관 때문에 뭔가 뭐 비만해지고 고혈압과 비만과 당뇨 이런 게 생긴다고 하면 생활습관을 고치도록 교육과 홍보와 법규와 행정을 하자. 뭐 이런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공중보건학은. 그 다음 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의 차이점 해가지고서는 거기 보시면 표로 정리가 되어 있죠. 전통의학과 비슷해서 예방의학은 개인별로, 가족별로 목적은 같습니다. 그쵸. 목적은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이런 것들인데 일반적으로 예방의학은 개인 쪽에 그리고 임상 쪽에 치우쳐 있다는 거죠. 임상이라고 하면 영어로 뭐 클리니컬 이래가지고 임상 그러면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임상 그러면 말 그대로 한자는 뭐 쓰기가 그렇지만 제가 잊어먹어서 못 쓰는 건 아니지만 임상은 침대 옆에서 병상 옆에서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질병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디테일한 내용이라고 하면 그게 예방의학이라고 하면 공중보건학은 임상적인 게 아니라 뭐죠? 보건 통계라든지 감염병이 여름철에는 수인성 감염병이 많이 돌더라. 겨울철에는 호흡기 질환이 많더라. 10년, 30년 주기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인플루엔자가 돌더라. 그러니 그 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하자. 예방접종을 하자. 내지는 뭐 홍보를 하자. 교육을 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서 공중보건학은 항상 통계가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돌더라.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으니까 다음에는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미리미리 취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 해결도 진료와 투약. 의학이 그거라면 공중보건학은 그것보다 보건관리, 봉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고 공중보건학의 유사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고 공중보건학의 범위를 보여주는 거죠. 사회의학, 지역사회의학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회의학, 사회적인 유해 요인들, 공해가 심해서 호흡기계 질환이 굉장히 늘고 있고 호흡기계 질환 때문에 통계를 내보니까 그죠? 중국발 미세먼지, 뭐 국내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뭐 다 합쳐가지고 100%인데 국내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40% 이상이라면서요. 그래가지고 뭐 고등어도 욕먹었다가 삼겹살도 욕먹었다가 내지는 숯불구이 식당들도 욕먹었다가 막 이랬죠. 다 뭐 외국에서 살다가 오신 건가요? 미세먼지가 막 난리가 나니까 숯불구이 식당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숯불구이 고깃집들을 규제하자 뭐 이런 내용이 있었었어요. 재작년에. 고기는 불에 구워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직화로. 그죠? 고기를 안 좋아하시는 그 날씬한 사람들은 안 좋아할 수도 있죠. 저는 육식주의자라. 근데 아무튼 직화로 근데 그거를 규제하겠다. 그랬다가 미세먼지가 막 더 난리가 나니까 그게 아닌가 보다. 고등어를 굴 때 삼겹살을 굴 때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더라. 먹지 말라는 거야 뭐야. 그래가지고 막 욕을 먹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난동을 쳤었죠. 삼겹살 가격이나 고등어 가격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랬다가 그게 아닌가 보다. 미안해. 이러고선 또 뭘 했냐면 이제는 경유 차량 그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 문제가 되더라. 여기까지 와 있어요. 지금 현재.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사회적인 유해요인들을 자꾸 찾아내자는 거. 또 그 밑에 보시면 지역사회학. 이것도 뭐냐? 사람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 인구 증가 또는 공해, 물리학적, 생물학적, 사회적 요인들 이런 것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민족 중에 하나라면서요. 그렇죠. 벌써 한 20년, 30년 전서부터만 해도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일촉즉발의 전쟁 위험이 있는 그런 나라로 보고 거기서 어떻게 사니? 빨리 나와라. 뭐 이런 얘기들을 교포들이 막 하고 이랬었는데 우리는 그래도 여기서 꿋꿋하게 살고 있고 스트레스를 이겨가면서 그러니까 한국인 사망원인 1위가 암이라고 하는 게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닌 것이 뭐냐면 스트레스 학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암 발생 원인의 70% 이상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물어보죠. 한국인 사망원 1위가 뭐? 이러면 스트레스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근데 암수지간에 그런 사회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에 중요 표시해 주시고 키트지 존슨이 뭐라고 했냐면은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그리고 건설의학도 있습니다. 항상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 향상시키자. 넘어가서 7페이지에 보시면 공중보건학의 학문적 성격을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만 가지 전공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해서 환경, 보건, 위생, 식품, 의학, 약학, 역학 전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주 디테일한 좀 상세한 문제들은 각각 전공 기사 문제라든지 산업기사 시험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도 출제가 되곤 합니다. 그쪽 문제들도 제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죠. 해서 다 같이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중보건의 방법 중에 꽃은 역학이다. 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에 병인과 환경과 사람, 병인, 환경, 숙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 공중보건학, 특히 역학에서의 질병 발생의 세 가지 요인입니다. 병인, 숙주, 환경. 숙주는 사람이니까 병인, 환경,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거기다 중요 표시를 해두시고 그 위에 있는 공중보건학의 학문적 성격이라든지 공중보건학의 범위라든지 더 중요한 거 포괄보건의료다. 항상 그 버드뷰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포괄적인 뷰가 필요하겠다. 공중보건학은 항상 포괄적인 거다. 그래가지고 5만 가지 내용들을 다 같이 두루두루 섭렵을 하고 있어야 문제 풀 때 쉽게 푸실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해서 그 보건관리 분야, 뭐 질병관리 분야, 환경보건 분야 이런 것들이 다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 넘겨서 잠깐 보시면은 집단과 지역사회에서의 그런 어떤 공중보건학의 기법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해서 의학적인 내용, 보건적인 내용, 그 다음에 사회과학적인 내용까지도 같이 포괄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공중보건학이다. 첫 시간부터 조금 좀 무거운 것 같으나 실제로 들어가 보면 깊이는 좀 얕아요. 그러나 또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넓고 얕게.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그 틈바구니로 들어가서 좀 깊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첫 시간 여기서 마치고 쉬었다 들어와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